안녕하십니까. 두비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첨단 김진희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비즈 웨비나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제조업의 과제 해결을 위한 미쓰비시 전기의 DX 제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조업계의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의 혼란, 사이버 보안 리스크 그리고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이제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압박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제 변형력이라고 하죠.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미쓰비시 전기는 FA 제품 선도 기업으로서 다양한 적용 사례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각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쓰비시 전기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러한 솔루션이 제조업이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비즈 웨비나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웨비나 참여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미쓰비시 전기의 전문가분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웨비나 진행 중에 설문도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웨비나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경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과 함께하는 두비즈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차례로 주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 함께 해주실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이동훈 대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이팩토리 추진팀에서 국내 이팩토리 추진 관련 담당을 하고 있는 이동훈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팩토리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 미쓰비시 전기는 이팩토리라고 지칭을 하죠. 네네. 네. 제가 살펴보기로는 2003년도부터 이팩토리라는 용어를 썼던데. 맞아요.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 자체가 얼마 안 됐죠. 네. 10여 년 가까이밖에 안 됐는데 그 전부터 이제 이팩토리를 통해서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해온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팩토리 그러니까 미쓰비시 전기가 이제 주창하는 이팩토리는 국내에서도 이제 얼라이언스가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네. 어떤 경과를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팩토리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 저희가 이제 한국 국내에서는 2018년에 발족을 했고요. 그때 약 37사 정도로 시작을 해서요. 현재는 100사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이팩토리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허들은 없나요?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근데 완전히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 회사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 쪽 내부적으로 조금 해결을 한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긴 하는데요. 신청해 주시는 것 자체는 허들이 딱 지원 자격 이런 게 조건이 되진 않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팩토리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 내용에도 또 네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 발표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국 미쓰비시 전기에서는 DX화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변경을 하는데 고객분들이 얼마나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나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를 조금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디에 오셔서 저희 쪽에서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고객 체험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네, 진출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네. 이제 재직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중소기업한테도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네, 그렇죠. 저희 모델라인 같은 경우가 같이 고객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산에 위치해 있는데 안산이 이제 중소기업 제조 쪽 이제 이쪽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훈 대리님이 준비한 현 단계에서의 DX와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주제 발표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미쓰비시 전기 이팩토리 추진팀에서 국내 이팩토리 추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훈 대리입니다.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약어로 DX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쓰비시 전기의 DX라는 주제로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팩토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팩토리는 미쓰비시 전기에서 2003년부터 스마트 팩토리 관련 용어로 제창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이팩토리라는 용어에서 이라는 영문은 기존에 일렉트로닉이라는 단어에서 이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에피션스, 이코노미, 에코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을 한 단계 혁신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DX에 대한 저희 미쓰비시의 전기의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미쓰비시 전기는 인터넷을 필두로 해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현재의 지능화 제조와 스마트 팩토리 컨셉의 이팩토리를 누구보다 빨리 제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당사의 추진 내용이 되겠는데요. 2003년에 FA-IT 연결 및 통합 컨셉인 이팩토리를 시작으로 디지털화에 대한 실현 기술로 누구보다 빨리 엣지 컴퓨팅 기술에 주목을 했고요. 현재의 이지 IoT와 유징 AI 컨셉인 IQ 모노츠쿠리와 컴팩트 AI인 마이사트 등을 현재 약 1000여 개사의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팩토리에서는 제조 현장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AI를 활용한 최상위층인 IT 시스템 영역, 그리고 생산 현장과 IT에 연결하는 엣지 컴퓨팅 영역, 그리고 FA 영역이라고 부르는 생산 현장, 이렇게 총 세 가지 영역인데요. 이팩토리는 생산 현장을 기점으로 한 가시화, 분석, 개선을 통한 단계적인 스마트화를 추구하며 엣지 컴퓨팅을 축으로 한 FA와 IT 통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전체적인 영역을 제안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쓰비시 전기 단독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계적으로는 DX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팩토리 얼라이언스라는 기업 집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이팩토리 얼라이언스 글로벌의 현황입니다. 얼라이언스 참가 기업 수로는 소프트웨어, SI, 기기 등 다양한 파트너사가 신규로 참가해서 2019년 794에서 23년 4월 기준 1074로 약 25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이팩토리 얼라이언스는 2018년 37사로 발족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SI, 기기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많은 파트너사가 현재는 신규로 참가해서 2024년 4월 기준 국내 파트너사 수가 103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이팩토리 모델라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 이팩토리 얼라이언스 사와 함께 구축하였고 SMIC, 즉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와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준공공기관인 SMIC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한국 미쓰비시 전기에서는 데모 설비 및 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18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약 1년여간의 기간을 거쳐서 20년 4월 완공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팩토리 모델 라인은 첫 번째, FA와 IT의 연계에 의한 변종 변량 생산이 가능하고 두 번째,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 및 제어가 가능한 생산과 세 번째, AI에 의한 예지 보전이 가능한 제조 현장이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라인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KL이라는 사고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DX의 단계적인 추직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K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SMKL은 스마트 매뉴팩처링 카이젠 레벨이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카이젠은 개선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스마트 공장을 실현하기 위한 IoT 수준 평가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지표에 대해서 개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oT와 라고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키워드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읽어보셨을 때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혹은 이미 알고 계신 항목이 있으실 텐데 데이터 수집, 가동 감시, 예지 보전, 에너지 절감 등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들이며 흔하게 접하였고 개념도 널리 알려진 단어들입니다. IoT가 무엇인지, 가동 감시, 예지 보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지, 적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이런 고민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IoT화를 추진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이정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정표가 지금 바로 보고 계신 SMKL 지표입니다. SMKL 지표에서 Y축, 세로축은 데이터 수집부터 감시, 분석, 최적화의 가시화 정도를 레벨 A부터 D로 구분하고 X축, 가로축은 가시화 레벨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그 대상에 따라서 레벨 1부터 4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로축은 영문으로 maturity라고 표현을 하고 사전적 정의로는 성숙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 의미는 해당 공장의 DX와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수집, 시각화, 분석, 진단화라고 하는데 해당 공장의 데이터를 어느 부분까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표로 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축으로 매니지먼트 혹은 관리라고 하는 기준으로 레벨 1부터 설비 및 작업자, 라인, 공장 전체, 공급 체인 전체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해당 DX화가 이루어진 범위 수준이 얼마나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SMKL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IoT화 수준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단독 설비의 데이터를 PLC 등으로 수집만 하고 있다. 그러면 적용 대상은 단독 설비이기 때문에 설비에만 해당하는 레벨 1이고요. 가시화 레벨은 데이터 수집만 하고 있기 때문에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공장은 1A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공장의 SMKL 위치를 파악하고 어느 수준의 IoT화를 목표로 하는지 설정한 이후에 해당 목표로 가기 위해 어떠한 솔루션을 도입할 것인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표를 기준으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서 DX의 단계적인 실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 현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립 라인을 가져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공장에 대한 SMKL 진단 레벨이 가장 기초 단계인 1A라고 했을 때 해당 조립 라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X의 범위를 넓히지 않고요. 설비 작업자 단계에서 해당 부분을 먼저 데이터 수집, 시각화, 분석 등으로 상향식으로 DX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인 분석 단계까지 도달한 이후에 범위 수준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설비 및 작업자 단계에서의 운영상의 실수 혹은 근로자의 생산 효율을 개선하는 곳으로 조립 공정용 지원 툴 같은 솔루션을 먼저 작업장에 도입해서 먼저 생산성 향상을 첫 번째 목표로 해서 DX화가 제안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로는 최근 많은 관심사인 에너지 세이빙, 즉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하는 DX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공장은 현재 3A 레벨로 데이터 수집은 공장 수준까지 가능하지만 먼저 범위 수준을 좁힙니다.
그래서 각 설비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이를 대시보드에 시각화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 대비 과다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설비를 파악해서 해당 설비의 조사를 통해서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에너지 세이빙이라는 목적에 1차적으로 달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설비에서는 전후의 설비에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를 택타임 최적화나 트러블 관리 등과 같은 관련된 솔루션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해서 생산성 대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단계적인 DX화는 상향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목적이나 현장에 따라 일부 하향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MKL의 표준화를 위한 현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MKL은 KPI, 즉 핵심 성과 지표의 포진환을 바라보고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Unified Reference Model of Smart Manufacturing이라는 스마트 제조 통합 기준 모형 사례 및 Successive Improvement of Production Systems, 즉 생산 시스템의 연속적인 개선 안건으로 현재 제안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SMKL을 통하여 DX와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SMKL을 통해 DX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먼저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현재 현장의 DX화 수준에 대해서 1A부터 4D까지 각 수준에 맞는 레벨을 판단한 이후에 목표하는 수준을 설정해서 단계별로 IoT 기기의 도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어떠한 IoT 기기가 들어가는지 현 자료에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레벨에 따라 필요되는 요소 기술들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수준이 1A 레벨인데 3A 레벨로 목표로 하여 데이터 수집 단계까지만 진행을 하고 범위를 공장 전체로 넓히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면 센서와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공장 전체 레벨에서는 공장 전체의 통합 네트워크 및 그와 관련된 보안 관련 기술을 도입하여 하고 데이터 수집 단계까지만이다 하더라도 제어 장비, 디스플레이, 솔루션 등 기기 도입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범위 수준과 관계없이 레벨 C에서 D를 목표로 한다면 기존의 요소 기술에서 엣지 컴퓨팅의 고도화와 더불어서 AI 기술 요소의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지표에서는 각 요소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장을 통해서는 해당 IoT 기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표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각 요소 기술을 실현하는 기기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MES나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기기들로는 IQR, GOT2000, CC링크 ITSN 등 솔루션으로는 제네시스 64, 에코 어드바이저 등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64는 다음으로 이어질 발표에서 상세하게 다뤄질 내용이라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델 라인 이설 및 리뉴얼을 거치면서 고도화되거나 혹은 추가 적용이 된 기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이랩이라고 하는 AI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기능을 수행하는 솔루션입니다. 이전에는 RDA라는 MT법을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했었는데 마이랩은 AI를 활용하여 업그레이드된 툴로서 현재 모델 라인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툴이 전부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능뿐만 아니라 웹을 이용한 액세싱과 간단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기기의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머추어리티 기준 레벨 C에서 D인 분석 레벨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다음은 3D 시뮬레이션인 툴인 제미니입니다. 제미니라는 기기는 현장의 메카 기구의 동작부터 실제 생산 동작 등 라인의 플로우나 각종 비율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동작 간 기계적 간섭이나 제어로직의 사전 점검까지 가능한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설비의 설치 전 성검증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및 검토 등에서 소요되는 기간 및 코스트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발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이 솔루션들이 모델라인이라는 곳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델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SMKL을 활용하여 여러 솔루션들이 적용된 이팩토리 모델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완공은 20년 4월에 진행되긴 했지만 지속적인 솔루션의 추가 적용을 통한 리뉴얼을 거치고 최근에는 23년 말부터 이설 및 리뉴얼을 거치고 5월부터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7월에는 오픈 세레머니 이후로 정식 리뉴얼 오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테크니컬 센터와 FA 시스템 전시장인데요. 이곳도 현재 리뉴얼 중으로 추후 재오픈을 하면 사전 테스트와 검증은 물론 다양한 최신 제품을 체험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다음은 안산에 위치한 이팩토리 모델라인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디지털 전환 허브센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현장 견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VR을 통해서 모의 견학도 가능합니다. 저희 미쓰비시 전기에서는 공장 자동화 산업을 선도하며 DX에 기반이 되는 제어, 구동, 로봇, 배전, 가공기부터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현장을 기점으로 하는 제조에 대한 모든 요소를 겸비한 메이커로서 디지털 매뉴팩처링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라인의 상세 시스템 구성도인데요. 이팩토리 모델라인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팩토리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FA, 엣지, IT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FA 영역에서는 IQR 시리즈 제품이 적용된 마스터 PLC로 유연 생산이 가능하도록 모든 공정을 총괄 제어하고 CC링크 ITSN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설비의 가동 정보, 설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상위 연령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엣지 영역에서는 멜IPC를 적용하여 FA 영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피드백해주고 1차 처리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만 상위 IT 영역으로 전송해서 IT 영역의 처리 부하 및 네트워크 부하를 줄여주는 데이터 클렌징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가시화하여 설비 관리, 품질 관리, 트레이서빌리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필요한 데이터인 굿 데이터만 IT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고 IT 영역에서는 MES 시스템을 통해 주문 관리, 생산 관리, 자재 관리를 구현하고 모든 데이터는 MES DB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팩토리 모델라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요. 모델라인에서는 여기에 보이시는 10종류의 펜슬 케이스 또는 문구 세트를 실제 생산해서 방문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키팅, 레이저, NC, 반송, 조립, 검사, 포장, 출하에 총 8개의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솔루션들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라인은 누구든지 사전에 신청만 하시면 견학이 가능하시고 관련 솔루션들을 보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체험도 하시고 DX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뉴얼된 모델라인의 짧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미쓰비시 전기의 제조 현장 DX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실질적인 요소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짧지 않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이팩토리 추진그룹의 이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이동훈 대리님 주제 발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뭐 크게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좀 보자면 뭐 이팩토리 그리고 SMKL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SMKL이라는 그 용어 이런 지표들은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예. 현재는 뭐 이런 서비스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계획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고객이 직접 이제 자기 수준을 파악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문의가 오면 그걸 대응하고. 네, 그렇죠. 고객이 간단하게 이제 본인 공장, 유저의 공장이나 현장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앞으로 중요해요. 어떻게 이제 목표 설정하고 DX화에 필요한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쓰비시를 통해서 네. 제안을 받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팩토리 모델 라인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견학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전기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뭐 기존에 연락을 하고 계시던 업체라면 저희 회사하고 그 기존 연락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견학 신청을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글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신청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365일 열려 있습니까? 아, 365일은 아니고요. 평일은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평일에는. 돼요. 네. 겹치지만 않게 진행을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쭉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뭐 주제 발표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거나 혹은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팩토리 모델 라인의 이설과 리뉴얼을 거치면서 추가 적용된 솔루션들과 DX화를 위한 기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락하기 힘들다, 견학 신청하기 힘들다 하지 마시고 일정 조율 등이나 일반적인 문의인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 이동훈 대리님과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과 함께하는 두비즈 웨비나 제조업의 과제 해결을 위한 미쓰비시 전기의 DX 제안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박건희 대리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박건희 대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필드 엔지니어링 그룹 박건희 대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를 보니까 제조업 과제 해결을 위한 미쓰비시 전기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네. 그렇죠. 저는 하드웨어만 강한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소프트웨어도 그 강력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사전에 좀 보니까 뭐 스카다 시스템의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 제네시스 64 그리고 3D 시뮬레이터인 멜소프트 제미니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툴인 마일랩까지 이렇게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 이런 각각의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산업 현장의 뭐 특정한 이슈들 어떤 뭐 문제나 이슈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이제 개발됐을 텐데 그러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처방전이겠죠, 그죠? 예, 처방전일 텐데 어떤 이슈들에 대한 각각의 처방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제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 시간도 길어지고 설계를 하면서 이제 뭐 납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설계하는 3D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제네시스 64 같은 경우는
공장 전체를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좀 뭐 한 곳에서 모니터링을 해야지 현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모니터링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 전체를 하나의 관제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랩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행하던 모든 일을 이제 데이터로 이제 수집을 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람이 행하는 일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AI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어쨌든 뭐 지금 다음 이제 준비한 장표들에는 요 다양한 기능들,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제 오늘 이제 주제 발표 통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새 이제 뭐 제조업의 과제뿐만 아니라 네. 뭐 시장 전체적인 과제가 이제 인력이 줄어들고 그렇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제 뭐 다양한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FA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는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어떤 과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접목을 하면 뭐가 좋을지를 좀 고민하면서 좀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는 그렇죠. 일할 사람들, 작업자를 구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솔루션들, 뭐 최근에는 또 이제 AI, 물론 이제 이런 솔루션들에도 이제 AI가 접목되고 있을 텐데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건희 대리님이 준비한 제조업 과제 해결을 위한 미쓰비시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주제 발표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제조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쓰비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선 국내 제조업의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제조업의 과제도 결국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이슈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챗 GPT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 3가지를 알려줘 라고 물어보니 기후변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챗 GPT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제조업 분야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해당 자료는 2022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자료에서 발췌한 그래프입니다. 한국은 제조업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온 나라로 아직도 업종의 대부분이 제조업입니다. 그로 인하여 산업 부분 중에 제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99.9%에 달한다고 자료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맨징하는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흡수하는 가스량이 부족하여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배출량을 저감하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를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2050년까지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챗 GPT가 말한 것 같이 그 외에 인구 감소 문제도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인구에 관련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까지 설정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약 4,300만, 현재는 약 5,200만,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도에는 약 4,7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미래에 인구는 증가했지만 생산 연령, 즉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몇 프로나 되는지 보면
과거에는 69%, 현재는 70%, 미래에는 51%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X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DX 전환을 하기 위해 저희 미쓰비시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카다 시스템인 제네시스 64, 3D 시뮬레이터인 멜소프트 제미니, 마지막으로 AI 분석 툴의 멜소프트 마이랩입니다. 첫 번째 스카다 시스템인 제네시스 64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요부터 보면요. 우선 디지털 매뉴패처링 실현을 위해 이 제네시스 64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네시스 64는 사람의 조작, 설비의 제어 데이터, 상위 시스템의 ERP, 메스 등 모든 것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생산 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메스의 작업 지시와 조합하여 전반적인 제조의 전체를 최적화하는 데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장 과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으면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구 시간이 오래 걸려 생산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설비 설계자는 분리된 FA와 IT를 연결하여 공장 전체의 활동을 개선하고 싶거나 시각화를 높여 작업 효율을 높이고 싶으실 겁니다. 첫 번째 과제로 현장의 가동 상황이나 생산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로 인하여 유능한 작업자들이 시간과 공수를 이동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제네시스 64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보기 불편한 데이터입니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카다 시스템은 보기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현장도 많겠지만 그저 숫자로 나열이 되어 가시성이 떨어지는 현장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다 시스템은 누가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네시스 64는 2D, 3D 디자인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보기 쉽게 그래픽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현장에 가서 수집을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는 정합성이 높은 데이터라고 판단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작업자가 가동 상황을 기록하는 경우 사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10시에 기록한 내용이 정말 10시에 기록이 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작업자에 의해서 기록된 경우라면 기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64는 지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초당 10만 점 이상의 고속 데이터 수집을 통해 분석의 정확도 역시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정보를 IT 부서나 다른 부서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 매번 부탁하는데 눈치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제네시스 64를 사용을 하게 되면 메스나 ERP 등 상위 시스템 및 웹 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하여 취득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시뮬레이터인 제미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미니가 발매된 계기는 크게 현장에 있는 3가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면은 트러블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산 담당자의 얘기만 듣고 추측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제미니의 간단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이상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규 라인 설비의 투자 대비 효과를 사내 및 경영진에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내 경영진 같은 경우는 수치로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냐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고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장비를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경영진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미니는 설비의 움직임에 대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시각화 및 그래프를 표기하기 때문에 사내 경영진을 설득하기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 설비 자체는 수출할 수 있어도 생산 기술자가 해외에 상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셋업 지연으로 인해 맨데이가 증가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미니를 이용하면 디지털 공간에서 사전 검증 및 디버깅을 하여 맨데이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제를 제미니를 통하여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설계 단계부터 디버깅 후 양산까지의 플로우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라인 설계 및 검증, 기계 설계, 기구부 설치 및 제어 설계, 검증, FOB, 납품을 하고 현지 조정을 하고 디버깅을 하여 양산을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플로우로 흘러가지 않아서 기구부 제작도 지연이 되고 기구부에 부착해야 하는 유틸리티도 납기가 지연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FOB 검증이 불가능하여 엔드 유저의 납품 후에 조정 작업을 반복하고 디버깅하여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제미니를 적용하게 되면 디지털 공간의 시스템 설계와 라인 설계로 검증이 가능하고 기계 설계까지 기구부 없이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증이 완료되면 바로 현장으로 납품하여 현지 조정 및 디버깅, 양산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설계 단계보다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미니의 기능,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니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산 라인과 같이 구축하는 라인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다양한 FA 브랜드 및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쉽게 배치하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구부를 설계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수작업으로 제품을 움직이거나 AGV를 이용하여 라인을 동작하는 것을 설계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비 장치 설계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기존 시장에 있는 3D 시뮬레이터는 PLC, 로봇, 서보, HMI 등의 다이렉트 접속을 할 수가 없고 OPC UA를 경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미니는 다이렉트 접속이 가능하며 제어 실행 시에 기구부 간섭이나 로봇의 가동 범위, 임계점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하여 엔지니어링 공수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세 8가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아웃 구성에 있는 이 카탈로그에서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빠른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속성 편집으로 치수, 속도,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세스 모델링입니다. 제품의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동작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카탈로그에는 약 2000개가 넘는 컴포넌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품의 설계는 별도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AD 삽입 기능인데 이 카탈로그에 없는 데이터를 3D CAD를 삽입하여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기능은 영상 파일, 3D PDF, 2D CAD 도면으로 출력이 가능하고 이에 덧붙여 설비가 가동한 통계를 그래프로 보여주며 리포트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원진에게 설명하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CAD 파일로 읽어온 이미지도 운동 구조와 기능 동작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 외에는 과감하게 삭제하여 크기를 줄여 시뮬레이션 퍼포먼스를 향상시켜 놓은 제품입니다. 이런 제미니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저희 미쓰비시만의 특별한 기능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비 동작을 제미니와 제어 프로그램 간의 사전 검증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고속 통신에 의한 간섭 체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 레코더와 연계하여 이상 발생 시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3가지 기능을 통하여 더 정확하고 더 빠른 사전 검증 및 사후 보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특징에서 제미니와 제어 프로그램 간 사전 검증입니다. 기존 3D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PLC, 서버, 로봇과 같은 FA 제품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미쓰비시 제품에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과 함께 3D 시뮬레이터와 연동을 하여 FA 장비가 없어도 사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FA 장비의 납기와 관계없이 사전에 설계와 프로그램 검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시뮬레이션 기능은 OPC-UA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OPC-UA를 사용하신 분들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 시간에 대한 이슈가 꽤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미니는 이러한 통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지 소켓을 이용한 다이렉트 통신으로 약 10배 빠른 속도로 모니터링 시에 신호 누락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시스템 레코더와 연계하여 사후 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레코더 유니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고가 난 시점의 전후의 모든 데이터와 모든 디바이스, 라벨을 수집하여 현장의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집된 디바이스, 라벨을 제미니에 입력하면 현장의 기구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데이터 분석 툴인 마이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마이랩에 대해서는 총 2가지 파트로 개요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마이랩이 탄생하게 된 목적은 기존 사람이 판단하고 관리하던 사람에 따른 편차가 존재했던 처리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항상 동일한 품질의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숙련자, 베테랑들의 노하우를 계승하여 보다 높은 품질의 메인터넌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이랩의 특징입니다. 마이랩은 다양한 분석 방법을 지원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는 많은 특징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큰 특징인 AI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데이터 분석, AI 분석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렵다고 느끼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접하면서 AI, IoT 등의 많은 기술이 생겨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서 너무나도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마이랩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을 시행할 수 있고 베테랑 분들의 기술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분석의 흐름은 어떤 데이터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정한 다음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 그에 적합한 데이터 분석 방법 선정, 학습 프로그래밍 순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이랩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선택하면 그에 적합한 전처리 프로그램과 분석 기법 및 학습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에 사진처럼 에러를 검출할지 품질을 예측할지 등의 목표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정밀도 등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전처리 과정을 포함한 진단 모델을 생성해 줍니다. 본 화면은 AutoML 기능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만들어진 학습 모델의 예시입니다. 완성된 상태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유저의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방식을 좀 더 추가한다거나 분석 방식을 변경한다는 등 학습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랩 자체는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지 않아도 학습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추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파이썬을 통해 추가 등록하여 AutoML로 생성된 모델과 같이 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델은 F1 스코어라는 평가지표를 통해 점수로 표시해주며 어떤 변수가 데이터 분석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그 중요도 및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해 주어 데이터 탐색이나 추후 재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앙케이트를 통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프레젠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 미쓰비시 오토메이션 전기 오토메이션의 박건희 대리님 주제 발표 들어봤습니다. 지금 박건희 대리님과 함께 제네시스 64 그리고 제미니 마일랩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강조하고 싶거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미쓰비시 제품은 FA 메이커에 취중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FA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FA 제품만으로 하드웨어 제품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디지털 트윈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은 여러분의 공장 환경이 더욱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필요하시면은 저희는 오픈 마인드로 열려 있는 마인드로 여러분께 다가가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박건희 대리님의 주제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의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살리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준비해서 현장 기점의 디지털 제조를 통해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 환경 실현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고 DX로 전환이 어렵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으로 문의를 하셔서 완산해 있는 이팩토리 모델 라인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드린 이제 세 개의 소프트웨어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두비즈 웨비나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다른 웨비나를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